자, 여러분들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모든 친구들이 점수를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매우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2학기 마지막 고사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거의 마지막 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단원인 외권과 우주개발, 이번 단원도 여러분들과 파이팅 넘치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과 은하와 우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을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별자리예요. 이 별자리들을 보면 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요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밝은 색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색깔과 밝기가 달라요. 색깔과 밝기가 다릅니다. 이 색깔과 밝기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요 별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는 계절에 따른 별자리가 보여. 그 다음에 별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 별마다 밝기가 제각기 달라. 별마다 색깔도 달라.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시간인 계절에 따라 다른 별자리가 보여가 되겠고요. 학습 목표는 밝은 별의 위치를 확인하여 계절에 따라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절에 따른 별자리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1978년에 충북 청원군 아드기 마을에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유적이 나온 것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점들이 막 뻥뻥뻥뻥 뚫려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점들을 이어 본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어봤어요. 이어봤더니 우리가 밤하늘에 봤던 요 북두칠성이라든지 용자리라든지 작은 곰자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어, 사실 이제 이게 청동기 시대에서 청동기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별의 모습을 보고 이 돌판에다가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천문도입니다. 천문도. 천문도. 그럼 돌판에 새겨진 별자리는 이제 어느 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을까? 자, 이거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북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북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한지 수업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 알려진 별자리들이 있죠. 이 별자리들은 약 5천 년 전 바빌로니아의 양치기들이 밤하늘의 밝은 별들을 이어 동물이나 물건의 이름을 붙인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물 보면은 별자리들 중에서 뭐 물고기 자리도 있고요. 황소 자리도 있고요. 뭐 큰 곰자리, 뭐 작은 곰자리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 물건이라고 하면 뭐 이따가 이야기하면 검고자리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이름을 붙인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별자리들은 또 이제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의 인물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카시오페아 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요 국제 천문 연맹 있죠. 여기서 약 88개를 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정한다고요? 88개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양이 다니는 길에 12개. 여러분들 황도 12궁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를 기준으로 북반구 하늘에 약 28개 있고요. 남반구 하늘에 약 48개의 별자리가 있어서 88개의 별자리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의 북쪽 하늘에서는 천국 북극에 있는 북극성과 그 부근의 별자리들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북극성 있죠. 여러분들 이게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 자전축을 쭉 연장한 곳에 뭐가 있어요. 그쪽 요 북극성이 있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서 있으면 요 북쪽안을 보면 항상 요 북극성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극성이 보인다는 것은 북극성 부근에 만약 어떤 별자리들이 있다고 치면 이 별자리들도 덤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북극성 근처에 북극성과 부근의 별자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근의 별자리들이 뭐냐? 어,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다시 넘어갑시다. 부근에 있는 별자리들이 뭐냐면 큰 곰자리하고 요 큰 곰자리하고 큰 곰자리하고 요 카시오페 자리하고 세페우스 자리하고 요 작은 곰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항상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큰 곰자리고 작은 곰자리고 세페우스고 카시오페아 자리인데 이게 좀 그려지지가 않죠. 그림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여기 보면은 얘가 큰 곰자리예요. 큰 곰자리. 그림을 아까 좀 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어보면 아까 큰 곰자리랑 유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볼까요? 여기 보면 얘랑 좀 그림이 유사하죠. 얘랑 유사하죠. 그렇죠? 뾰족하잖아요. 여기 얘하고 여기 부분하고 여기를 보면 유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는 작은 곰자리입니다. 작은 곰자리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작은 곰자리. 여기 보면 여기 작은 곰자리랑 컴퓨터가 조금 이상하네요. 좀만 기다려 봅시다. 여기 작은 곰자리 있잖아요. 여기 작은 곰자리 얘랑 지금 유사하죠? 작은 곰자리 유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시오페아 자리는 W입니다. W 생각하세요. 이렇게 W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카시오페아 자리도 여기 보면 이렇게 W로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계속 넘어오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W인데 얘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지 맙시다. 여기 W죠. W. 얘는 이제 세페우스 자리입니다. 세페우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림은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면 찾아봅시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북극성 주변에 두 개가 아니 네 개인가요? 하나, 둘, 네 개죠?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세페우스, 카시오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북두칠성 국자 모양처럼 생긴 거 얘는 큰 곰자리 일부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북두칠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북극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북극성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곰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는 카시오페 자리를 이용해서. 북두칠성을 보면 이 국자의 두 끝 있죠. 이 두 끝을 이루는 두 별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재요. 그러면 얘 하나, 둘, 셋, 넷. 얘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에 해당하는 쪽에 요 북극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카시오페아 자리를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있죠. 얘 두 개의 연장선을 그어요. 그리고 얘 이 두 별의 연장선을 그으면 만나잖아요. 이 점하고 이 점 있죠. 이 거리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에 해당하는 쪽에 요 북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큰 곰자리하고 카시오페아 자리가 잘 보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가지고 북극성을 찾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 큰 곰자리하고 요 작은 곰자리, 세페우스 자리, 카시오페아 자리는 이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별자리를 찾는 길잡이로 이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보이는 거예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필요 없이 항상 보이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이렇게 계절별로 별자리가 다르게 보입니다. 별자리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1학기 때 배웠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뭐 하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에 보이는 별자리가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기억나죠? 자, 그림을 보고 설명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많이 봤죠? 자, 보세요.
이건 1학기 때 배운 건데 여기 보면 이 그림이라 이거 나올 텐데 그쵸? 여기 보면 지구가 A에서 빨간색으로 합시다. A에서 B로 움직입니다. 공전을 하죠.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바라본 태양이 계절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다음에 B로 가면 태양이 천여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구에서 별자리를 보면 별자리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태양이 움직이는 주변에 있는 별자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황도 12궁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달리 보이는 별자리 생기는 건데, 그럼 만약에 지구가 요 태양이 여기 요 계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구는 공전도 하면서 뭐도 하죠? 그쵸? 자전도 하잖아요. 이 계자리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의 일주운동이죠. 일주운동. 별이 하루에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배우잖아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움직이는 건 아닌데 사실 누가 움직이는 건데, 그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 차를 타고 도로를 가면 도로 주변에 차 창밖에 있는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가 뒤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별자리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저녁 9시쯤 무렵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그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시? 9시. 왜 9시라고 하면 보통 해가 지는 시각은 6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6시더라도 이게 어둡지가 않아요. 그럼 별이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7시, 8시, 9시. 9시쯤 되면 완벽하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9시인데 여기서는 정의를 하는 거죠. 북쪽 하늘이 아니라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9시 무렵 남쪽 하늘에. 알겠습니까? 그럼 다 끝이에요. 나머지 이제 봅시다. 자, 봄부터 봅시다. 봄은 여기 보면은 요 목동자리가 있고요. 큰 곰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 개가 보입니다. 여기 보면 목동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 아쿠투루스예요. 그 다음에 처녀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 스피카입니다. 그리고 사자자리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별이 데네볼라예요. 요 세 개를 이루면 이게 삼각형이 되고요. 그리고 요 스피카하고 아크투루스하고 즉 큰 곰자리에 있는 요 별, 요거를 쭉 연결하면 요거를 봄철의 대곡선이라고 합니다. 대곡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삼각형을 이루죠. 그리고 참고로 각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을 알파별이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 밝은 별을 베타별, 그 다음으로 밝은 별을 감마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동자리에서 아쿠투루스는 알파별이에요. 가장 밝은 별이니까. 그 다음에 처녀자리에서는 가장 밝은 별이 스피카니까 얘가 알파별이고요. 데네볼라에서는, 아니요, 사자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은 데네볼라가 아니라 얘입니다. 얘가 알파별이에요. 알파.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각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을 알파, 그 다음으로 밝은 별을 베타, 그 다음으로 밝은 별을 감마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봄에는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들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름은 대표적으로 세 개가 보이는데요. 백조자리,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가 보이는데, 백조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을 데네브인데 얘가 알파별이에요. 데네브. 그 다음에 독수리자리에서 마찬가지 가장 밝은 별이 알타이르, 견우성, 우리나라 말로 견우성이라고 하고요. 검은고자리에서는 가장 밝은 별이 베가, 즉 직녀성이라고 합니다. 요놈들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겠죠. 이 삼각형을 여름철의 대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 세 개. 그 다음에 요 가을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별자리가 잘 보이지가 않고 뚜렷하게 밝은 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신 요 페가수스를 이루는 네 개의 별 주변에서 안드로메다 자리, 그 다음에 양자리, 그
그다음에 물고기 자리를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가수스 자리를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 4개 사각형. 그다음에 겨울. 지금 겨울이죠.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좀 많이 보입니다. 별들이 많죠. 그죠? 밝은 별들이 특히 많이 보이고 이 중에 가장 밝은 별은 큰 계자리의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라는 뜻이 가장 밝게 빛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 시리우스고요. 그 다음으로 밝게 보이는 별이 아까 전에 그 봄철에서 이야기했던 뭐냐면 요 아크투루스예요. 아크투루스가 두 번째로 보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첫 번째가 요 시리우스가 가장 밝게 빛나요. 첫 번째. 시리우스는 큰 계자리의 알파별입니다. 그다음에 요 오리온 자리의 알파별인 베텔게우스. 그다음에 작은 계자리의 알파별인 프로키온. 요 세 개를 이으면 요 삼각형이 나타납니다. 삼각형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겔 있죠. 리겔 있고 그다음에 황소 자리 알데바란, 그다음에 마차보 자리 카펠라, 그다음에 쌍둥이 자리에 폴룩스. 요 놈들 연결하면 이런 육각 정도 나타나죠. 그렇죠? 별자리들이 많아요. 보면은 마차부, 쌍둥이, 작은 계자리, 큰 계자리, 오리온 자리, 황소 자리가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겨울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겨울이니까 한 9시쯤에 한 남쪽 하늘 한번 봐보세요. 보면 일반 아직 겨울은 아니죠. 가을인데 이런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 별자리를 좀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별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이 별들의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정의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측자를 중심으로 나타냅니다. 관측자를 중심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방법을 지평좌표계라고 합니다. 지평좌표계는 방위각과 고도만 있으면 돼요. 지평좌표계는 방위각과 고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위선, 경선 배웠잖아요. 그렇죠? 북이 남이, 그다음에 동경, 서경 배웠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봅시다. 처음으로 북점을 찾습니다. 북점을 어떻게 찾냐면 천구 북극에 위치하는 북극성을 찾아서 천정과 연결합니다. 이 북극성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북극성 찾고 이 천정은 요 지평선 있죠. 사람 위에서 지평선과 사람이 있는 사이에서 수직하게 연결해요. 그러면 꼭대기 달 거 아닙니까? 요 천정이에요. 그럼 천정과 천구 요 북극성 있죠. 북극성을 쭉 연결해서 하다 보면 연장선을 쭉 있다 보면은 요 지평선과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여기가 북점입니다. 북점을 찾아요. 북점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방위각을 측정합니다. 자, 이 북점을 기준으로 지금 별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북점을 기준으로 요 별 S, 천정과 S를 쭉 이으면 이쪽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잽니다. 얘가 방위각이에요. 그럼 방위각은 한 바퀴 뺑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위각은 0도에서 360도까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방위각까지 이제 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있죠. 요 지평선에서 별 S까지의 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각도를 고도라고 합니다. 그럼 고도는 쭉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즉 고도는 맥시멈이 90도입니다. 그래서 0도에서 90도 이렇게 해서 요 방위각과 고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위각은 우리 지난번에 위선, 경선 배웠잖아요. 방위각은 무슨 선에 해당할까요? 요렇게 하는 걸 무슨 뭔 선?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취소합시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방위각과 고도로 별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개념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여름철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는 그죠? 백조 자리, 독수리 자리, 검은고 자리가 되겠습니다. 밝은 별을 이용하여 겨울철 별자리를 찾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겨울철의 대삼각형을 이루는 밝은 별 3개가 있잖아요. 시리우스, 베텔게우스, 프로키온. 찾아서 주변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